도다, 이에다, 법이다. 서에는 도이자 이에이고 법이다. 서에 음악이다, 무용이다, 미술이다. 그렇다. 서에는 음악이자 무용이고 미술이다. 서에는 모든 예술을 포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느 예술보다도 독립성이 강한 예술이다. 그런데 서에는 위례성의 필획으로 한순간에 완성한다는 점과 필획에 내재된 풍부한 율동감으로 인해 음악과 무용 등 공연 예술과 아주 흡사하며 흔적이 남는다는 점에서는 미술에 속하는 예술이다. 그리고 청정한 인격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서예는 도이고 또 무한히 깊은 미감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의다. 그러나 서예가 도가 되고 예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서예가 음악이 되고 무용이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바로 서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법이다. 이른바 필법인 것이다. 서예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서예의 발상지인 중국의 역사상 가장 이른 시기의 문자를 갑골문이라고 보고, 중국 서예사에 대한 서술도 대개 갑골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은나라의 문자였던 갑골문은 주나라에 이르러 금문의 형태를 이루고 이후 진시황의 진나라에 이르러서는 소전이라는 문자로 통일을 이룬다. 이어서 한나라 때에는 예서체가 통용되고, 한나라 말기에는 초서가 크게 유행하게 된다. 해서는 위진남북조를 거쳐 당나라 때에 이르러 완미한 형태를 갖추며, 행서는 가장 일상적인 자체로서 동진의 명필 왕희지 시대에 이미 그 아름다운 자태가 완성된다. 이처럼 시대를 바꾸어가며 여러 가지 자체가 형성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자체를 크게 5가지 체로 분류하여 흔히 전, 예, 해, 행, 초, 5체라고 부른다. 한자가 가지는 5체 자체를 붓
빛과 먹으로서 미감을 살려 표현하는 예술. 이것이 바로 서예의 본래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와 함께 서예를 받아들여 오래전부터 찬란한 서예 문화를 꽃피웠다. 그리고 우리의 문자인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는 독특한 한글 서예를 창출해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서예는 붓으로 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았다. 여러 방향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갔다. 붓으로 표현하는 필액의 맛을 칼로 방촌의 돌에 새겨 표현함으로써 예술적인 인장을 새기는 전각도 서예의 한 분야이며, 글씨를 돌이나 나무, 기와 도기 등에 새기는 즉 서각예술도 서예의 한 분야로서 일찍이 비석이나 현판 등을 중심으로 발달해왔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타장의 예술 혹은 외래 예술을 서예에 접목시켜 새로운 형상성 창출을 시도하는 현대서예라는 이름의 실험작들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자체를 쓰고 새기고 또한 쓰듯이 그리는 예술을 통칭해서 광의의 서예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술 행위를 보다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고려한 결과로서 나타난 붓을 운용하는 법이 바로 필법인 것이다. 필법, 천군만마를 호령하기보다 한 뼘 남짓한 붓을 다루기가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필법. 필법은 과연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필법이란 본래 글씨를 아름답게 쓰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 개인의 경험을 통해 조금씩 발견해왔던 일종의 기법들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검증을 거쳐 형성된 일종의 공통률이다.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하나를 지향하는 공통률인 것이다. 따라서 법은 작가로 하여금 아름다운 글씨, 살아있는 글씨를 쓰도록 돕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작가를 구속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모두를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모두가 편하게 느끼는 그 하나 되는 귀결처, 그곳이 바로 법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법규일이라는 말을 한다. 만법규일, 모든 법은 하나로 통한다. 그렇다면 붓을 다루는 필법의 귀결처는 어디일까? 하나로 통하는 그 하나의 필법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서예가 20인의 영상 기호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자. 전선은 다시 크게 대전과 소전으로 나뉩니다. 소전은 진시황이 육국을 통일한 이후에 당시에 육국에서 서로 다르게 쓰이던 문자를 통일하여 오늘날로 말하자면 맞춤법 통일함과 같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전하는 말로는 당시에 승상했던 이사로 하여금 그런 것을 정리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된 문자를 소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은 이 소전의 상대적인 말로서
대전은 다시 크게 광해의 대전과 협의의 대전으로 나뉘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광해의 대전이란 소전으로 정리되기 이전의 모든 서체들, 갑골문, 금문, 주문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이고, 협의의 대전이라는 것은 소전 이전의 문자 중에서 주나라 때의 사관이었던 주라는 사람이 한 번 그 문자를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라는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문자를 협의의 대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의 대전은 흔히 주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문자는 지금 설문해자에 상당히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필은 대전 중에서도 금문 중심으로 하겠는데요.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시고 일찍이 책은담 전문을 전각으로 새겨서 책으로 출간한 공제 진영근 선생님께서 금문 중심의 대전 시범을 보여주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도장을 새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장을 새기다가 좋은 도장을 어떻게 새길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그 전설을 모르고서는 감히 어떻게 전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대소전을 망라한 제반 전설을 제가 공부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쓴 전서는 구분하자면 그 대전이면서 그 금문과 종정문에 나오는 그 문자를 제식으로 그 소화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소전기까지도 가미된 그런 전서입니다. 망처 불란성 하려거든 수 한처 심신양 득청하라. 그러니까 바쁠 때 본성을 어지럽히지 않으려거든 모름지기 한가할 때 심신을 그 맑게 길러야 하고, 사시 부동심 하려거든 수 생시 사물 간특파라. 그래서 죽을 때 마음을 그 움직이지 않으려거든 살아있을 때 삶과 죽음의 이치를 그 간파하라는 그런 홍자성 선생의 말씀입니다. 소전이든 대전이든 그 전자 의미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대자에는 전자를 인서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를 당길 인자. 따라서 이것을 요즘에 많은 학자들은 전서를 쓰는 필법에 관한 풀이라고 보고, 전서는 붓을 오늘날 고무줄 당기듯이 탄력 있게 당겨서 쓰는 것이 바로 전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서 중에서도 소전, 이 소전은 특히 이 고무줄을 당기듯이 탄탄한 그런 탄력이 있도록 붓을 당겨 쓰는 것이 소전 비법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 소전은 글자가 아주 고르게 써져야 하고 피백이 또 굵기가 같아야 하고, 그래서 오체 중에서도 어떤 서체보다도 안정된 마음과 정결한 생각, 이런 것이 요구되는 그러한 필체입니다. 오늘 소전은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시고 전각의 기법에 관한 저서를 출간한 농인 김기동 선생님께서 실필해 주시겠습니다.
소전이라는 서체는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고 문자의 통일을 하기 위해서 만든 서체입니다. 서체상 특징으로 말한다면은 다른 서체하고 틀려서 획이 가는 획이 많고, 그리고 대칭 구조를 띠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가 많지 않은 서체입니다. 그래서 쓸 때도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은 이 소전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예서나 행서나 금문 이런 서체들은 서자의 의식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이 소전만큼은 획의 변화가 적은 것이 그 특징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길고 획이 맑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오늘 쓴 정과정곡 한혁시는요, 정과정 즉 정서가 썼던 그 고려시대의 가요입니다. 그 원문은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접동새와 난 이스다요이다.
아니시며 거칠으신달 아우 잔월 효성이 알아시리라. 그 정과정곡의 한 부분입니다. 억군 무일 부점의 임을 생각해서 매일 옷깃을 점이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의인은 산속에 있는 접동새와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우리들은 모르고 사람이 분간할 일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다만 새벽달만이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이번에는 한시대를 내려와서 한나라 때의 통용체인 예서체에 대해서 시피를 해주시겠습니다. 흔히 예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서는 다시 크게 양분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안예와 서안예가 바로 그것인데, 동안예는 다른 말로 고예라고 하고 서안예는 다른 말로 팔분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동안예와 서안예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동안예와 서안예의 차이점은 바로 파책의 유무 혹은 다과에 있습니다. 동안예는 파책이 거의 없고 서안예는 파책의 그 장식성이 아주 뚜렷하게 장식적인 파책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예서는 이렇게 고예와 팔분예, 즉 동안예와 서안예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다시 하나가 여기에 가미돼서 한간체라는 예서가 감히 덧붙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1900년도 초, 1901년, 2년 이근방 때 중국의 거연, 주천, 도낭 등지에서 대량으로 한나라 때의 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간이라 하는 것은 흔히 죽간, 목간 이야기하는데요. 종이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나무를 깎아서 나무 표면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이나 문서를 대용하기도 했고, 대나무에다가 조각에다가 글씨를 써서 책이나 문서를 대용하기도 했는데, 일반 나무, 특히 버드나무를 많이 썼습니다. 버드나무에다가 글씨를 썼을 경우에 이것을 목간, 대나무 조각에 글씨를 써서 묶어놨을 때 이것을 죽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서를 시범에 보이시겠는데, 8분서에는 소헌 정도준 선생님,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이시고, 서예를 서양에, 즉 프랑스나 독일 등지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나라의 무게 있는 중견 서예가 중 한 분이신 소헌 정도준 선생님께서 8분서예를 시필해 주시고, 일찍이 동아미술상 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작가이시며 현재 서예 전문 잡지인 월간 까마를 발행하고 계시는 하석 박원규 선생님께서 한간 예서를 시필해 주시겠습니다.
서예는 선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입니다만은 그 선의 길고 짧고 또 굵고 가늘고 여러 형태로 그 변화되는 선들이 모여서 하나의 추상 예술로 성화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중요한 것은 선뿐만이 아니라 그 선들이 만들어내는 공간이나 또 그 여백에 의해서 그 작품